수년 전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앞바다에 우주선을 연상케 하는 화려한 배 한 척이 나타났다. 이 배는 지붕에 설치된 집광판을 통해 태양광 에너지를 축적해 달리는 무공해 선박이다. 최근 네덜란드에서도 역시 기름이 아닌 연료 전지로 움직이는 배가 선을 보였다. 독일의 화물선 한 척이 큰 연을 달고 운항하고 있다. 연은 상공 100m와 300m 사이를 오가며 800톤에 달하는 화물선을 끌고 간다. 비록 풍력은 이 배의 일부 동력을 담당하고 주 동력은 디젤 엔진이지만 일반 화물선에 비해 연료를 20% 정도 아낄 수 있다. 바다 환경도 보호하고 연료비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선박업계가 내뿜는 온실가스는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3% 정도.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화석연료 대신 청정에너지를 사용하는 선박에 대한 각종 연구와 실험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제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이 바다의 미래와 패권을 좌우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는 친환경 기술이 적용된 선박을 건조할 수 있어야만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선박을 설계하고 건조할 수 있는 조선사만이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본 도쿄항. 인근 요코하마 항구와 함께 도쿄만 안에서 주요 항구로 손꼽히는 곳이다. 예전보다 큰 배는 오고 가지 않지만 수변 공원이 잘 조성되면서 이제는 도심 내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무엇보다 이곳에서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건 공원 한쪽에 자리 잡은 선박과학관. 배 모양으로 만들어진 이 건물은 선박에 대한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거대한 선박박물관이다. 이곳에 전시된 다양한 전시물들은 유럽에 이어서 지난 90년도까지 반세기 가까이 조선 강국의 자리를 지켜왔던 일본 조선 산업의 위상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박물관에는 세계 최초의 초전도 추진선 야마토 1호의 엔진이 전시돼 있다. 이것은 일본이 90년대 이후 한국에 내준 조선 1위 자리를 되찾으려는 야망이 담겨 있다. 이 배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자기장의 힘만으로 움직였다. 초전도 야마토 1호의 원리는 배 밑에 코일로 감싼 초전도 자석을 설치해 자장을 조종한 뒤 전류를 수직 방향으로 흘려보내 전류를 얻는 방식이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적용한 것이다. 지난 1992년 고베 앞바다에서 야마토 1호의 해상 운행 실험이 실시됐다. 1985년 연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초전도 시스템만으로 배가 움직일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리다. 세계 조선 역사를 다시 쓴 친환경 선박이 탄생한 순간이었다. この船は7ノットほどで走りました。で、今あそこに入ってるコイルを2倍の大きさにしてやると49ノット、7×7、2倍になります。49ノットで、理論上は200ノットまでスピードは出せます。時速300キロ以上で走れるわけです。でスクリューがない、プロペラがないですから、そういうことが可能になります。プロペラがあると水の摩擦で走れないんですが、これはそういうプロペラなしで走りますから、超スピードが出るわけですね。
섬나라인 일본의 경우 물동량의 99%를 배가 책임지고 있다. 석유가 고갈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 에너지를 이용한 친환경 선박의 개발은 일본 조선업계의 수건 사업이 되고 있다. を船につけることなどにより、多くの会社がエコを、船に取り入れている。 지난 2008년 완성된 자동차 전용 운반선 아우리가 리더. 일본 최대 선사인 NYK와 미쓰비시 중공업, 에너지 회사인 신일본 석유가 합작해 만든 배다. 가판위를 뒤덮은 태양광 직광 패널의 총 발전량은 40kW. 주 전력은 화석 연료지만 태양광을 배 일부 동력으로 사용한다. 친환경 에너지를 보조적으로 활용해 연료 절감은 물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대형 선박에서 태양광 에너지로 줄일 수 있는 연료량은 그리 많지 않고 발전 효율이 낮다는 한계도 있다. アウリガリーダーも今太陽光パネルは非常に重くて発電効率もなかなか限定的ですけれども、将来はもっと薄くなって軽くなって発電効率も高くなるだろうと、科学的にも見合ってくるだろうと。そうなったら、しかも技術も進んで折り曲げ可能になるだろう。そしたらもうコンテナ全体を覆って今よりもっともっと発電できるだろう。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선박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연구를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STX 유럽조선소에서는 EOCS라는 친환경 유람선에 대한 개념을 발표한 바가 있었고요. 일본에서는 에코식 과제를 통해서 지난 수년간 CO2 배출 감소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일본 등 세계 각국이 친환경 선박 개발에 몰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 바다와 항만을 누비는 대형 선박들은 대부분 아직까지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다. 컨테이너 8,000개를 실을 수 있는 선박 한 척이 하루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200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줄여야 한다. 국제해사기구 IMO는 선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줄여 오는 2050년까지는 절반 정도로 감축한다는 목표로 국제협약을 발표하기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 We are making progress in developing market-based measures which will add in the efforts of the world community to stem climate change and global warming. IMO는 우선 오는 2015년까지 선박 탄소 배출량을 10%, 2020년까지 20%, 2030년에는 30% 의무 감축한다는 목표를 정했고 일정 기준을 강제로 적용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질소 산화물과 황산화물 등에 대한 배출량 감축 목표도 포함되어 있다. 세계 조선 해운업계에 강력한 환경 규제가 도입되면서 수년 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선박들의 퇴출이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제 온난화 현상하고 관련해 가지고 그린하우스 가스의 감축이 지금 톱 이슈에 와 있고, 그게 이제 조선소나 선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옛날하고는 다르게 이제 생존 문제와 직결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0월 우리나라에서는 국제해사기구인 IMO 총회에 이어서 조선 관련 ISO 국제표준화 총회와 세미나가 잇따라 열렸다. 이번 조선 국제표준화 세미나에서는 친환경 선박을 주제로 한 발표가 이어졌다. 조선 해사 분야는 유엔 산하의 IMO라고 있습니다. 국제 해사 기구. 거기서 제정하는 모든 규정은 mandatory, 강제 규정으로 모든 정부, 모든 선박이 국제 무역에 종사하는 선박은 준수를 해야 하는 강제 규정이고, ISO는 voluntary, 자의적인 산업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준인데,
IMO에서 하고 있는 강제 규정에 대한 모든 기술적인 그 국제 표준을 ISO가 제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But in this seminar, for example, a question was asked, what is the definition of green ship technology? What is the definition of eco-friendly ship technology? And why are some people talking only about greenhouse gases? Does greenhouse gas mean green ship? 특히 국내 조선업계가 발표한 친환경 선박 기술은 전 세계 조선 관계자들에게 큰 관심을 끌었다. 세계 1위의 우리 조선 산업이 친환경 선박의 기술과 표준화를 선도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가장 중요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그 그린하우스 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배. 이 배는 다시 말씀드리면 연료를 적게 쓰는 배입니다. 일단 친환경 선박이 되려 그러면은 새로운 연료를 써야 되고 또 그 연료를 쓰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러한 면에서 우리한테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제 이쪽 부분 우리가 먼저 앞서 나가게 되면 우리가 또 조선의 역사를 또 새로 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죠. 고즈넉한 아침. 목포 해양경찰서 삼천 구함이 출항 준비에 분주하다. 우회 뒤로 내. 아니 저 자연 뒤로 내. 출항과 함께 함정 조타실 안에서는 긴장감이 감돈다. 항구를 빠져나가 먼 바다로 나가기까지는 항내를 오가는 선박들과 충돌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드디어 배가 항구를 빠져나가면서 속도를 더한다. 서남 해안의 해상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이 함정은 특이하게도 디젤 엔진 4기와 함께 전기 모터도 장착돼 있다. 현대중공업이 만들어 올해 초 주양한 이 함정은 국내 첫 하이브리드 선박인 것이다. 현재 우리 그 삼천 구함은 해양경찰 측에서 최초로 이렇게 그 저탄소 녹색 성장 거기에 걸맞는 정부에 걸맞는 그런 그 하이브리드형을 시스템 갖추고 지금 만든 배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해군 또는 일반 선박 포함해서 최초의 우리 그 시스템입니다. 경비 함정은 운항 특성상 전속력으로 출동을 해야 할 때도 있지만 일정한 해역에서 감시 업무를 할 때는 서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함정은 출동이나 추격 등 고속 운항이 필요할 때에는 디젤 엔진을 사용하다 천천히 운항을 할 때에는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것이다. 현재 그 IMO에서도 그러고 또한 국제적인 그 유가도 그래서 갈수록 그 일반적인 그 엔진을 사용하기보다는 갈수록 그 환경 규제 그 측면에서도 그걸 완화시키고 진짜 그 각 그 국민들이라든가 어민들 또는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하이브리드형의 그 시스템을 갖는 선박 구조를 갖추는 배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작년 올 2월 달에 나와서 배를 한번 운용을 해 보니까 정말 소음도 많지 않고 그리고 또한 그만큼 연료도 절감되고. 자, 이쪽으로 오시죠. 네, 이것이 우리 함정의 가장 그 심장으로 할 수 있는 그 기관 조종실 제어 컨트롤러입니다. 전기 모터를 이용한 저속 운항 시 연료 절감 효과는 25%. 연간 1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운행이 들어간 지가 한 8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그 우리가 주 엔진하고 추진 모터하고의 그 소모량 관계를 갖다 지금 계속 데이터를 지금 저장하고 있는데
확실한 그 결과는 어느 정도 더 운용에 대한 결과가 나와봐야 알지만은 추진 모터를 사용함으로써의 연료 절감 효과는 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고속 운항하던 함정이 서행을 위해 주 추진기를 전기 모터로 바꾼다. 기관실의 엄청난 소음이 갑자기 줄어든다. 기관실에서 5m도 떨어지지 않은 한 선실. 근무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는 대원들이 선실 문을 열어놓고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책을 읽고 있다. 다른 배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전기 모터를 사용하면서 소음과 진동이 줄어 대원들의 휴식 환경이 크게 나아진 것이다. 아무래도 소음이 있으면은 이제는 또 저희가 대형 같은 경우에 출동 일자가 좀 깁니다. 장기간 해상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안 좋으면 자기 개인 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제 이 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배에 비해서 소음도 적고 환경이 그만큼 향상되다 보니까 이제 개인 생활이라든지 여가 시간 같은 거라든지 또 개인 공부, 개인 취미 생활 하기가 훨 더 수월한 편입니다. 전 세계 엔진 시장의 35%를 공급하는 현대중공업. 조선소안의 엔진 공장까지 갖출 만큼 새로운 고부가 가치 엔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엔진 기술센터 건물 앞에는 최근 대형 엔진 2기를 놓고 중요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기존 디젤 엔진과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는 엔진, 두 엔진을 가동시켜 각종 배출가스량을 점검하고 있다. 디젤 엔진에서는 검은 연기가 많이 뿜어져 나오는 반면 가스 엔진에서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우리가 개발한 그 가스 엔진은 디젤료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한 그 LNG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엔진입니다. 이 가스 엔진의 특징은 기존 그 배출가스 대비 약 그 CO2가 30% 이상, 그 다음에 그 녹스 배출가스 유해물이 95% 이상 획기적으로 절감된 친환경 엔진입니다. 최근 시운전을 마친 이 가스 엔진은 최대 10,000kW까지 출력을 낼 수 있다. 기존 디젤 엔진보다 유해가스 배출량이 줄어들면서 엔진 성능 효율 역시 40% 이상 높다. 이 가스 엔진은 최근 IMO가 강화한 배출가스 규제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친환경 엔진이다. 선주들로서는 연비가 개선되기 때문에 유료 소비가 줄어들고 대신 이제 고정비는 늘어나죠. 대신 운항하면서 그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선박의 경우 엔진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가 대부분인 만큼 엔진 개발은 친환경 선박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때문에 국내외 조선사 대부분은 친환경 선박의 핵심인 새로운 연료를 사용하는 엔진 개발에 나서고 있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도달했다. 특히 현재 개발 완료 단계에 접어든 것이 가스 추진 선박이다. 엔진은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 오염 관련해 가지고 질소 산화물을 하고 황산화물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IMO에서 법제화되고 그래 가지고요. 그거에 맞는 엔진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을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추가로 20% 정도의 그린하우스 가스의 발생이 저감될 것 같습니다. 국내외 조선업계가 기존 디젤 엔진 대신 가스 엔진을 장착한 선박 개발에 몰두하는 보다 현실적인 이유는 바로 연료비 때문이다. 일단 LNG를 쓰게 되면 그 연료비가 우선 지금보다 반값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14,000TU 같으면 1년에 1,200만 불 정도가 세이브가 되고 VLCC 같으면 1년에 한 600만 불 정도 세이브가 돼서 초기 투자비는 좀 올라가지만
한 3년 내에 초기 투자비가 다 해소가 되기 때문에 우선 경제적으로도 좋고 친환경적이고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일본 고베 해양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테쿠노 슈퍼라이너. 바다의 신칸센이라 불리며 전 세계에 주목을 받았던 선박이다. 일본 정부가 16년 동안의 연구 끝에 선을 보인 이 배는 시험 운행을 마친 뒤 지난 2004년 실제 배를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채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운항이 중단됐다. 갈수록 올라가는 연료비 때문이었다. でこれと同じようにもう一隻作られた船は静岡県というところが買い取って防災船ということで、最近まで使ってましたけども今は多分動かしてないと思いますね。でこれをモデルに実際に実物用のテクノスーパーライナーというのは作られてますが、非常に燃料がたくさんかかります。で今特に船のオイルバンカーがもう3倍ぐらいに上がってますからちょっとそれは使えないということで船は出来上がってますが動いてないですね。 국내에서는 가장 긴 한 조선업체의 실험용 수조. 컨테이너 8,000개를 실을 수 있는 한 선박의 모형을 달고 운동 실험과 조정 실험 등 각종 성능 실험이 한창이다. 모든 어떤 보니까 그 선주가 요구하는 사양, 가장 중요한 사양이 뭐냐면 그 속도, 성능하고 그다음에 적재량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그 이 바다를 다니는 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파도에 얼마큼 견딜 수 있는가. 또 보니까 목적지까지 얼마큼 잘 갈 수 있는 조정 성능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데요. 친환경 선박 기술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효율성이다. 같은 연료를 사용하고도 더 빨리, 더 많은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선박. 가장 적합한 선체 형태를 만들어 저항을 줄임으로써 연료 효율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이 때문에 모든 조선사들은 차세대 선박의 선형을 개발하는 데 많은 연구비를 투자하고 있다. 경남 거제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 한 대형 도크 안에서 초대형 유조선 4척이 건조 중이다. 이날 마침 유조선 한 척의 첫 블록이 크레인에 실려 도크에 놓여졌다. 집으로 비교하자면 대들보가 세워진 셈이다. 첫 블록 바로 앞에서는 조선소 관계자와 외국인 선주, 선급의 관계자들까지 한자리에 모여 조촐한 파티가 이어졌다. 배를 무사히 지어 안전하게 인도되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첫 번째, 안전사고가 없어야겠다라는 것을 바라고 있고요. 두 번째, 품질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이 우리가 우리 회사에서 이 품질에 전혀 문제가 없이 잘 이끌어 나가야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야드와 선주 측으로 볼 때는 이 킬레인 행사를 함으로써 저희가 선주로부터 돈을 갖다가 선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바로 맞은편에 있는 또 다른 초대형 유조선은 건조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배 프로펠러 앞부분에는 비행기 꼬리 날개 같은 여러 개의 날개가 설치되어 있다. 전류 고정 날개라고 부르는 이 날개는 배가 운항할 때 물의 흐름을 좋게 해서 프로펠러까지 물을 밀어주는 역할을 한다. 프로펠러가 좀 더 많은 물을 헤치면서 가게 해가지고 운항 효율을 높여서 그 연비도 절감이 되고 적은 기름을 떼고 많이 갈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선주들한테 저 장치를 제안을 하면 거의 예외 없이 저 장치를 달자고 할 정도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8년 6월 남해안에서는 이 전류 고정 날개를 장착한 첫 유조선의 시운전이 있었다. 운행 결과 이 선박은 기존 선박에 비해 5%가량의 연료 절감 효과를 보였다. 비록 선박 건조 비용은 다소 높아졌지만 약 5개월 정도만 운항하면 투입된 비용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회사가 건조했거나 건조 중인 선박 가운데 이 날개를 장착한 선박 수는 82척에 이른다. 세계 수준의 국내 대형 조선사들은 이와는 형태가 조금씩 다르지만 추진기 부근에 비슷한 원리를 적용한 장치를 통해 연료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연료 절감은 바로 배출가스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친환경 선박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우리 회사가 지금 하고 중점을 두고 있는 건 아까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 외에 이 LNG를 연료하는 선박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그 이 LNG를 에너지로 쓰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한 가지는 이 LNG로 갈 수 있는 선박을 개발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에너지를 벙커링 해줄 수 있는 그런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난 9월 STX 조선해양은 컨테이너 13,000개를 실을 수 있는 초대형 컨테이너선 인도식을 가졌다. 항구에 정박 시 선박 엔진이 아닌 육상의 전력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 등을 장착해 배기가스 배출을 줄인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선박에는 고효율 프로펠러를 장착하고 있고 러더라는 조향 장치도 갖추고 있다. 이 때문에 일반 선박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지금 프로펠러 효율을 높이고 진동을 줄일 수 있는 저희 특유의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그 프로펠러가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더는 지금 약 2%의 연료를 감소시킬 수 있는 로더를 장착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약 2에서 3% 정도의 연료 효율을 갖고 있는 선박입니다. 연료 효율을 높이고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프로펠러의 추진력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대형 터널 안에서 프로펠러 저항을 줄이기 위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프로펠러의 속도를 높이면 프로펠러 주위에 뚜렷한 반응이 나타난다. 프로펠러 끝 표면에 나타나는 공간이 바로 캐비테이션. 캐비테이션이 발생하면 선박의 소음과 진동이 많아지고 속도도 떨어져 추진기 효율이 떨어진다. 선박이 대형화되고 고속화되면서 이런 현상을 줄이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추진기가 가져야 될 그 성능 또는 지금 추진기에서 발생하는 캐비테이션이 실제로 이 배라든지 다른 환경적인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검증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 12개 조선소가 지원해 만든 이 대형 터널은 미 해군 연구소가 가진 터널 다음으로 크다. 그동안 이런 시설이 없었던 우리 조선소들은 유럽 지역에서 실험을 했는데 이 때문에 기술 유출의 우려가 제기돼 왔다. 국내에서 독자적인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이 가능해진 것이다. 얘기가 있지만 우선 그동안에 국내에 이런 시설이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유럽이나 외국에서 실험을 하고 기술 개발을 해왔습니다. 이런 그 과정에서 이제 조선산업 후발국에 대한 선박 기술이 유출되는 걸 우려해 왔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될 걸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친환경 선박 측면에서 이제 또 이를 말씀드리면은 선박 추진기의 그 추진 효율을 향상시키는 그 기술을 개발을 통해 가지고 CO2나 그 NOx, SOx 쪽에 그 유해 물질 그 배기가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선박의 진동과 소음이 많아지면 배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물론 해양 생물에도 악영향을 줄 우려가 높아진다. 실제로 대형 선박의 추진기에서 나오는 소음은 180에서 190데시벨 정도. 고래 등 해양 포유류의 생태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그런 굉장히 안 좋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 그 유럽이라든지 일본 그리고 이제 IMO 국제해사기구에서 이를 이제 규제하기 위한 이런 조약들이 최근에 이제 만들어지려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조선소의 선박 홍보관에는 많은 외국 선주 회사 기술진들이 찾고 있다. 이들이 무엇보다 관심을 갖는 선박은 LNG RV, 즉 액화 천연가스 재기화 운반선.
기존 LNG 운반선과 달리 육상의 가스 저장 또는 공급 시설이 별도로 필요 없이 액화 천연가스를 선박 내에서 다시 가스 상태로 만들어 곧바로 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육상 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은 물론 운영에 따른 배출가스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 SRV. 이 선박 역시 액화 천연가스를 단순히 운반만 하던 기존 운반선에서 벗어나 액체를 다시 기화시켜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더 나아가 바닷물을 쓰지 않고 전기 추진 방식도 적용하는 등 친환경 기술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전 세계 2,600척의 경쟁 상대를 제치고 친환경 선박상을 받았다. 경남 거제도의 삼성중공업. 이곳에서는 북해에서만 원유를 운반하는 순환형 유조선 아문젠 3호 건조가 한창이다. 춥고 파도가 심한 북해를 항해해야 하는 배는 모양부터가 일반 유조선과 다르다. 특히 이 배의 조타실 폭은 일반 유조선의 배 가까이 넓다. 선실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운항 중인 배의 옆 측면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일반적으로 기름을 실어 나르는 유조선의 경우에는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 오염이 심하다. 더욱 친환경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이 유조선에는 운반하는 원유의 유증기인 휘발성 유기화학물을 줄이는 장치가 장착돼 있다. 휘발성 유기화학물을 억제하는 장치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KVOC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유를 배에 실을 때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그 휘발성 유기화학물을 약 80% 정도까지 줄일 수 있는 KVOC 시스템을 이 배에 장착을 했고요. 유럽 대륙과 영국, 노르웨이에 둘러싸이는 북해. 북해는 춥고 파도가 거센 만큼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기준이 까다롭다. 또한 세계 그 어느 해역보다 환경에 대한 규제가 강하다. 이렇다 보니 유조선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연료에서 나오는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와 함께 운반하는 연료에서 나오는 유증기에 대한 규제 또한 엄격하다. 북해 순환형 유조선의 경우 맥주를 따를 때 기포를 줄이기 위해서 컵을 기울여 표면을 흐르게 하듯이 탱크 안에 기름이 유입될 때 표면을 타고 들어오게 해 유증기를 줄인다. 또한 높은 파도에서는 유증기 발생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운항 중에 발생하는 유증기를 다시 회수해서 주입하는 장치까지 마련돼 있다. We are building the Amundsen class is intended for offshore loading in the North Sea from Norwegian sector and also British sector, and the area is a special area, as maybe many know that the Northern Europe is still very clean area, and the governments have been putting very strict regulation to be able to trade there, and we have to comply with all this regulation. The governments in the area is encouraged by reduced taxes for the emission, because we have with a normal ship we have to pay tax for the emission. So every time we are calculating and we have to annually pay for this. 북유럽의 발트해 그리고 미 캘리포니아 연안. 이들 지역은 선박이 배출하는 오염원에 대한 규제가 북해만큼이나 강한 곳이다. 심지어 국제해사기구인 IMO의 규제 기준을 넘어 자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선박에 대한 환경오염을 억제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건조 선박의 대부분을 수출하는 국내 조선업계의 경우 이들 지역의 선주가 요구하는 친환경 선박 기술을 개발하는 데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이들은 IMO의 기준보다도 훨씬 앞서 나가는 그러한 선박의 개발을 올해 완료했습니다. 수준은 2024년에 IMO에서 적용해야 할 기준까지를 원래 지금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현재 기준보다도 20%만큼 더 저감된 그러한 연료 소모의
또 그린하우스 가스를 덜 뿜는 그러한 선박을 올해 내로 완성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독일의 화물선 한 척이 160제곱미터 크기의 대형 연을 달고 운항하고 있다. 대형 연은 상공을 오가며 무게가 800톤에 달하는 화물선을 끌고 간다. 독일의 MS 벨루가 소속의 이 배는 연을 통해, 즉 바람의 힘을 이용해 우리 돈으로 연간 1억 5천만 원 정도의 연료비를 절약하고 있다. 화석 연료를 덜 쓴다는 말인데 전체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대 20%까지 줄이고 있다. Also als ich vor 4 Jahren das erste Mal mich mit diesem Grundthema Sky Cells auseinandergesetzt habe, war ich noch ein bisschen skeptisch. Aber das hat sich im Laufe der Zeit für mich so entwickelt, dass ich daran geglaubt habe, dass dieser Kite ein Schiff tatsächlich ziehen kann. Der berühmte fliegende Schlepper. Der springende Punkt, 10-20% Brennstoff pro Tag einzusparen, sprich der kommerzielle Aspekt. Und natürlich als zweiten Punkt unsere Umwelt entsprechend zu entlasten. Und das sind Dinge, das ist die Verantwortung, die jeder Unternehmer mit sich trägt, und das hat mir insgesamt ein gutes Gefühl gegeben.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 연의 크기가 클수록 연료 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당장은 연의 크기와 연료 절감 사이에 가장 효율적인 크기를 찾아내야 한다. 연료비를 50%까지 줄이는 연으로 세계의 모든 선박에 자신들의 연을 설치하는 것이 스카이세일즈의 목표다. 특히 세계 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에다 탄소 배출량에 대한 규제가 점점 강화되면서 스카이세일즈는 분명히 친환경 선박 측면에서 매력적인 장치임에 틀림없다. Unser Ziel für die Zukunft ist, dass wir bis zum Jahre 2015 1500 Schiffe mit einem SkySail-System ausgerüstet haben wollen. Wenn wir weiter in die Zukunft blicken und 20 Jahre vorausdenken, dann wollen wir, dass jedes Schiff, das gebaut wird, mit einem SkySail-System ausgerüstet wird. 풍력 추진을 이용한 선박은 최근 국내외 조선업계에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여러 에너지 중에 활용 가능성과 효율 면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추진력을 풍력으로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고, 그것이 각사마다 선박의 개념, 그다음에 적용하는 돛의 형태, 조정의 어떤 자동화, 이런 것이 접목된 신개념 돛들이 선박에 장착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정말 친환경 선박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 온다고 보는데, 제일 큰 연료 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첫째가 풍력이라고 봅니다. 최근 일본은 해운 선사까지 나서서 미래형 친환경 선박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 최대이자 세계적인 선사인 NYK 해운. NYK는 최근 차세대 환경 선박 모델 슈퍼 에코십 2030이라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총 길이 345m의 대형 컨테이너 선박. 적재한 컨테이너는 모두 태양광 집광판으로 덮여져 있다. 태양이 내리쬐자 접어든 날개를 편다. 돛 기능을 하면서 태양 에너지도 축적하는 것이다. 이 배는 상단과 하단으로 나뉘어져 있다. 하단의 컨테이너는 연료 전지를 컨테이너화한 것으로 이 배의 주요 동력원이다. NYK 슈퍼 에코십은 바람과 태양, 연료 전지 등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한다. 지금까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친환경 선박 기술을 동원해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장기 계획이다. だけではなくて、我々のグループ会社の MTI、それからイタリアのガローニデザイン
からフィンランドのエロマティックマリンという4社の共同のプロジェクトです。なのでヨーロッパのアイディア、それから我々のグループ会社のアイディアも盛り込まれています。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세계 해양 포럼. 세계 최고의 해양 전문가들이 모여 해양 환경 보호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다. 이번 포럼에서도 단연 관심사는 친환경 선박과 관련한 국내외 해운 산업과 조선 산업의 대응 전략이었다. 우리나라 해운업계가 사실은 이러한 그 그린 이슈에 대해서 조금은 좀 수동적이고 좀 유럽이나 일본 선사를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은 조선공업은 세계 1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한진해운은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그 유수의 대형 조선소와 같이 협력을 해서 그런 분야에서 일본의 NYK나 덴마크의 몰스크가 하고 있는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러한 친환경적인 선박 개발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부산 영도의 한 부두. 정박 중인 바지선에서 중요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실험 탱크에 저장돼 있던 바닷물이 배출된다. 선박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출항 전 배 아랫부분에 바닷물을 채우게 되는데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는 이 바닷물을 배출하게 된다. 이런 평형수는 이동 해역 간의 미생물을 옮기게 돼 자칫 바다 생태계를 교란시킬 우려가 있다. 이 업체에서 개발한 평형수 처리 장치는 선박으로 유입된 평형수를 정화시켜 내보내는 장치다. 들어올 때는 첫째, 여가 설비를 통해서 큰 물질은 다 거르게 됐습니다. 특히 동식물 플랑크톤이라든지 아니면 생물 종류 중에 큰 물질은 다 거르게 되고요. 그 거른 물이 전기분해 시스템을 통해서 전해 물질을 생성시킨 살균 물질이 배관 내에 투입되면서 그 물질이 살균을 해서 발란스 탱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발란스 탱크에 들어갔을 때는 물질이 모두 다 살균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배가 이제 운항하고 난 후에 정박했을 때 디발란스를 합니다. 즉 바닷물을 내보낼 때는 여기 들어있는 살균 물질을 재처리하기 위해서 중화 시스템을 가동시켜서 중화한 후에 안정된 물질을 포함한 해수가 방류되게 되겠습니다. 평형수에 대해서도 IMO의 규제가 마련되고 있다. 오는 2012년도부터 건조되는 모든 선박에는 이 장치를 필수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실험 결과는 어떨까? 처리 장치를 거쳐 바다로 방류될 해수를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았다. 처리 장치를 거치기 전 단계에 있던 미생물이 대부분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 제1의 조선 산업국입니다. 세계에서 배를 가장 잘 만들고 있고요. 전 세계의 40% 이상을 한국에서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이제 세계적인 법규 자체를 적용 대상이 가장 먼저 어디에서 생기냐면 우리나라가 적용을 받을 겁니다. 배 만드는 것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세계적인 트렌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출 배기가스를 줄여야지 되고 그다음에 기타 수질 오염원들을 줄이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난 여름 진해 앞바다에서는 친환경 선박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들이 모인 특별한 대회가 있었다. 사람의 힘으로 가는 인력선과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태양광 보트 대회다. 올해로 벌써 13회째를 맞은 이 대회에는 국내 1000여 명의 조선공학도들이 참여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지금까지 이제 많은 기술이 발전을 해서 지금은 이제 상당 수준의 기술력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선박들이 나오고 있고요. 다양한 장치 또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난 여름 태양광 보트 대회에서 1등을 한 부산대 친환경 선박 동아리팀이 수조에 다시 모였다. 벌써부터 다음 대회를 준비하는 이들.
향후 좀 더 나은 선형을 만들어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태양광을 전기 에너지로 바꾼 뒤 에너지를 모아두는 충전지의 용량을 높이는 것도 큰 관심사다. 태양 판넬 모듈이랑 태양 판넬이랑 배터리 이런 것만 좀 더 개발한다면은 미래에는 뭐 가스 없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친환경적으로. STX 유럽이 최근 건조한 초대형 호화 크루즈. 선실과 선실 사이 공간에 푸른 나무가 우거져 있어 공원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녹음이 우거진 거리, 그 양옆으로 각종 호텔과 숙박시설이 들어서 있다. 휴양지처럼 보이는 이것은 떠다니는 친환경 인공섬이다. 그러나 추진기를 달고 이동만 하면 이것은 거대한 친환경 선박이 된다. 상상만 해도 흥미진진한 이들 미래형 친환경 선박은 국내 한 조선업체가 그리고 있는 비전이다. 배기가스가 전혀 나오지 않는 그런 선박이 향후에 이제 출몰하게 될 겁니다. 저희는 그런 점에서 더 중점을 두고 미래 선박의 개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몰두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세계 1위 자리를 지켜온 대한민국의 조선산업. 신흥 조선강국 중국과 옛 명성을 되찾으려는 일본이나 유럽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의 미래형 친환경 선박이 새로운 활로임에 틀림없다. 친환경 선박 개발이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세계 선두권에 있다고 보면 맞을 것 같고요.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서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어떤 규제가, 세계적인 규제가 들어오면은 중국은 아직 기술적으로 한국보다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는데. 지난 수세기 조선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조선 산업의 역사 속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배를 만드는 나라가 바다를 지배해왔다. 바다를 둘러싼 규제와 국제적인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지금, 우리 조선 산업은 세계적인 기술력을 기반으로 친환경 조선 시장을 선점해 가야 할 것이다.